한국은 미국의 기생충입니다. 2025년 3월 19일 브뤼셀 NATO 본부 42세 영국 여성이 27개국 국방장관들 앞에서 차갑게 단언한다. 70년간 미군에게 빌붙어 살면서 이제 와서 자주 국방이라니 웃기는 소리죠. 하지만 3주 후 같은 여성이 같은 자리에서 정반대의 말을 하게 된다. 저는 틀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세계 최고 석학이 완전히 입장을 바꾼 충격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3월 19일 오후 2시 뉴욕 대학교 세인트 안토니 칼리지 강의실 A202호 사라 윌슨 교수가 30여 명의 대학원생들 앞에서 세계 지도를 펼치며 독서를 내뱉는다. 15년간 쌓아온 학자적 권위와 개인적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다. 여러분,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안보 패러독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죠. 지도에서 한반도를 가리키며 비웃듯 말한다. GDP 11위의 경제대국이라면서 국방비는 겨우 2.3%. 이게 말이 됩니까? 72년간 분단국가로 살면서도 여전히 남의 나라 군대에 의존하는 나라. 이런 나라를 어떻게 주권국가라고 부를 수 있죠? 앞줄에 제시카가 손을 든다. 교수님, 하지만 한국은 세계 4위 방산 수출국 아닌가요? 사라가 콧방귀를 낀다. 제시카, 그건 미국 기술을 베껴서 만든 짝퉁들이에요. 진짜 핵심 기술은 여전히 미국 것이죠. 한국의 소위 K방산, 포장만 한국산이고 속은 죄다 미제입니다. 뒤쪽에서 한국인 교환학생 김민준이 참다 못해 일어선다. 교수님, 그건 너무 편견 아닙니까? KF-21은 순수 한국 기술로. 사라가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그를 쏘아본다. 미스터 김, 당신네 나라가 언제부터 전투기를 만들었죠? 미국이 F-16 기술 이전해준 게 언제인데요? 그리고 갑자기 목소리가 떨린다. 책상 위에 낡은 갈색 파일이 눈에 들어온다. 당신네 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서구 기술을 훔쳐가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김민준이 뭔가 반박하려 하지만 사라가 손을 들어막는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다면 숫자를 보세요. 주한미군 28,000명, 방위비 분담금 연 1조 원, 심지어 전시작전 통제권도 미군이 갖고 있어요. 이게 독립국가입니까? 강의실이 숙연해진다. 사라가 마지막 일격을 가한다. 한국인들은 자존심만 센 어린아이 같아요. 아빠 미국 등에 엎혀서 형 북한한테 주먹질하면서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라고 떼쓰는 꼴이죠. 김민준이 창백한 얼굴로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 다른 학생들도 숨죽인다. 강의가 끝나고 혼자 남은 사라. 갈색 파일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15년 전 이 파일 때문에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 남편 데이비드가 삼성과 계약하다가 하루아침에 파산하고 결혼 생활도 끝나버렸다. 오후 6시 30분 사라의 자택 서재. 차를 마시며 오늘 강의를 정리하던 중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린다. 여보세요? 사라, 큰일 났어. NATO 동료 피에르 뒤랑의 목소리가 다급하다. 무슨, 트럼프가 미쳤어. 모든 동맹국에게 GDP 5% 국방비를 요구했다고. 사라가 찻잔을 떨어뜨릴 뻔한다. 5%, 그건 미국도 안 쓰는 돈인데. 그게 다가 아니야. 나토뿐만 아니라 아시아 동맹국들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거야. 특히 한국을 콕 집어서 말했어. 사라의 입꼬리가 올라간다. 마침내 그 거만한 한국이 곤란해지는 순간이 온 것이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긴급 분석이 필요하다고 해. 한국의 대응 능력과 실제 국방 현실을 파악해야 한다는 거야. 사라, 내가 아시아 안보 전문가잖아. 사라가 갈색 파일을 만지작거린다. 물론이죠. 제가 한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정말. 혹시 개인적으로? 전혀요. 순전히 학술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해드릴게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개인적 감정이 학술적 분석과 일치했다. 전화를 끊고 사라는 노트북을 켠다. 제목을 타이핑한다. 한국 국방정책의 허상과 현실, 미국 의존형 안보체제의 한계. 키보드를 두드리며 그녀가 중얼거린다. 이번엔 내들 차례야, 한국. 하지만 사라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지금부터 작성할 보고서가 자신의 15년간의 확신을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3주 후 같은 자리에서 자신이 한국에 대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밤 10시 뉴욕의 고즈넉한 밤. 사라의 서재에만 불빛이 깜박이고 있었다. 한국의 운명을 좌우할 보고서가
미국 여성의 복수심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2025년 3월 20일 오전 9시 브뤼셀 NATO 본부 4층 회의실. 사라가 밤새 작성한 보고서를 들고 피에르 듀랑과 마주 앉아 있다. 그녀의 얼굴에는 밤새 뒤척인 흔적이 역력하다. 사라, 얼굴이 왜 그래? 보고서 쓰는 게 그렇게 힘들었나? 사라가 노트북을 열며 씁쓸하게 웃는다.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복잡하다고? 한국 분석이 뭐가 복잡해? 미군 의존도나 계산하면 끝인데. 사라가 화면을 피에르에게 돌린다. 피에르, 한국 국방비가 61조 원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당연하지. 그래서 61조 원이 GDP의 퍼센트라면 한국 GDP가 2600조 원이라는 뜻이에요. 피에르가 갑자기 멈춘다. 잠깐, 2600조 원이면 세계 10위 경제 규모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사라가 다른 자료를 클릭한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 100만 발을 지원했어요. 155mm 포탄을요. 폴란드를 통해서. 뭐라고? 피에르의 눈이 커진다. 그것뿐만 아니야. 한국 방산 수출이 작년에 178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세계 4위예요. 사라, 그게 진짜야? 저도 믿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밤새 확인하고 또 확인했죠. 사라가 다른 창을 연다. K9 자주포는 현재 전 세계 54개국이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이고 KF-21 전투기는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사라의 목소리가 떨린다. 천국 미사일 시스템은 사우디아라비아가 60억 달러에 구매했다고 나와요. 피에르가 멍하니 묻는다. 사라, 혹시 내가 한국을 좋아하게 된 거야? 사라가 격렬히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2025년 3월 20일 오전 11시 브뤼셀 NATO 본부 대회의실. 한국 대사 이정수 55가 수행원 2명과 함께 입장한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차분한 인상이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롭다. 사라가 피에르 옆에 앉아 있다. 손에 든 보고서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 이정수 대사가 정중하게 인사한다. NATO 관계자 여러분, 바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의 NATO 대사 이정수입니다. NATO 사무차장이 답한다. 대사님, 미국의 GDP 5% 국방비 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이정수 대사가 태블릿을 꺼내며 씁쓸하게 웃는다. 입장이라 우선 현실부터 말씀드리죠. 스크린에 한국 지도가 나타난다. 38도선 아래 5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북쪽 50km 지점에는 핵무기 50개와 장사정포 1만 4천 문이 서울을 겨누고 있죠. 사라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 여러분, 한국은 72년간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휴전일 뿐이에요. 유럽처럼 평화를 전제로 한 안보가 아닙니다. 이 대사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긴다. 2023년 한국 국방비는 61조 원, GDP 대비 2.83%입니다. 절대액으로는 세계 11위죠. NATO 사무차장이 끼어든다. 하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5%에는 한참 못 미치지 않습니까? 이 대사의 눈빛이 차가워진다. 사무차장님, 5%요? 좋습니다. 계산해 보시죠.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난다. 한국 GDP 5%는 132조 원입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라가 숨을 멈춘다. 어마어마한 숫자였다. 핵잠수함 20척, KF-21 전투기 500대, 이지스함 15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돈입니다. 회의실이 숙연해진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한국을 원할까요? 진정한 군사 독립을 이룬 한국을? 이정수 대사가 사라를 바라본다. 혹시 윌슨 교수님이시죠? 한국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신. 사라가 당황한다. 네, 맞습니다.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이더군요. 사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다. 자신의 보고서가 한국 대사에게까지 전달된 것이다. 이 대사가 미묘하게 웃는다. 교수님, 혹시 한국을 직접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한국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얻으시나요? 사라가 목이 막힌다. 15년 전 개인적 경험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주로 학술 자료와 통계를 통해서. 이정수 대사가 새로운 자료를 꺼낸다. 그럼 이런 통계는 보셨나요? 스크린에 충격적인 숫자들이 나타난다. 한국 방산 수출 실적 2024년 폴란드 K9 자주포 672대 120억 달러, 호주 K9 헌팅맨 30대 10억 달러, 루마니아 K9 자주포 54대 3억 달러, 노르웨이 K9
자주포 24대, 5억 달러, 유럽의 NATO 회원국들이 한국 무기를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피에르가 중얼거린다. 믿을 수 없어. 이 대사가 계속한다. KF-21 전투기는 F-35와 동급 성능을 30% 저렴한 가격에 제공합니다. 천국 미사일은 패트리어트보다 요격률이 높고요. 사라가 참다 못해 발언한다. 하지만 그런 기술들은 원래 미국, 이 대사가 사라를 빤히 바라본다. 미국 기술이라고요? 교수님, 혹시 한국의 R&D 투자 규모를 아시나요? 새로운 슬라이드. 한국은 GDP 대비 R&D 투자 세계 1위입니다. 4.81%예요. 미국은 3.45%죠. 회의실이 조용해진다. 삼성, LG, 현대. 이 기업들이 보유한 특허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삼성만 해도 미국에서 보유한 특허가 8만 건이 넘습니다. 사라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15년 전 남편 사건이 떠오른다. 이 대사가 마지막 카드를 꺼낸다. 그리고 이것도 보시죠. 한국은 이미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GDP 5%를 요구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NATO 사무차장이 당황한다. 대사님, 그럼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이정수 대사가 단호하게 답한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72년간 공산주의 확산을 막아온 것도 우리고, 현재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도 우리입니다. 잠시 침묵 후 그가 덧붙인다. 다만 미국이 정말로 우리에게 더 많은 국방비를 원한다면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겁니다. 대가라면 핵무기 공유, 전시작전 통제권 완전 이양, 최신 군사기술 이전, 진정한 동맹이 되려면 말이죠. 회의실의 공기가 팽팽해진다. 사라는 충격에 빠져 있었다. 자신이 알던 한국과 현실의 한국이 너무 달랐다. 이 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한다. 윌슨 교수님,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국을 직접 보시길 권합니다. 책상 위의 숫자와 현실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대사가 나가고 난 후 회의실은 정막이 흘렀다. 피에르가 사라에게 속삭인다. 사라,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사라는 대답하지 못했다. 1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서는 이정수 대사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고 있었다. 한국을 직접 보시길. 2025년 3월 20일 오후 7시 워싱턴 코벤트 가든의 고급 레스토랑 룰스. 사라가 뉴욕 동료인 제임스 하워드 교수 58 아시아사 전공과 마주 앉아 있다. 브뤼셀에서 돌아온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제임스, 오늘 한국 대사를 만났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임스가 와인을 홀짝이며 미소 짓는다. 갑자기 왜? 당신은 한국을 혐오한다고 했잖아. 15년째 한국 수업도 듣지 않고. 사라가 스마트폰을 꺼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제임스, 한국이 폴란드에 K9 자주포를 672대나 수출했다는 거 알고 있었어. 당연하지. 그런데 120억 달러예요. 120억 달러라고요. 제임스가 포크를 내려놓는다. 사라, 왜 갑자기 그런 걸 조사해? NATO에서 한국 분석 보고서를 써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조사하면 할수록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에요. 사라가 노트북을 펼친다. 화면에는 온갖 한국 관련 자료들이 가득하다. 제임스, 이것 좀 봐요. 한국의 조선업 점유율이 40%예요. 전 세계 선박의 거의 절반을 한국에서 만든다고요. 그것도 옛날 이야기야.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도 1위예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세계 최대 조선소들이 모두 한국 거예요. 제임스가 놀란다. 정말? 사라가 흥분하며 계속한다. 그리고 반도체, 삼성과 SK하이닉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어요.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메모리도 한국산이고요. 사라, 잠깐, 너 지금 한국을 자랑하는 거야? 사라가 우뚝 멈춘다. 자신도 모르게 한국을 칭찬하고 있었다. 아니에요. 그냥 데이터가 신기해서. 제임스가 의미심장하게 웃는다. 사라, 혹시 15년 전 그 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사라의 얼굴이 굳어진다. 무슨 뜻이에요? 당시 신문 기사들을 다시 찾아봤거든. 데이비드 사건 말이야. 제임스가 태블릿을 꺼낸다. 2010년 9월 15일자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야. 영국 소프트웨어 업체, 중국의 기술 유출 시도 적발. 사라가 화면을 빼앗아 읽는다. 데이비드 윌슨 38이 경영하는 테크솔루션사가 삼성전자와의 계약 기밀을
중국 텐센트에 유출하려다 발각됐다. 삼성 측은 사내 보안 시스템을 통해 윌슨이 계약서, 전문과 소스코드를 외부로 전송하려는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사라의 손이 떨린다. 제임스, 이게 뭐예요? 계속 읽어봐. 윌슨은 중국 업체로부터 500만 파운드의 대가를 받기로 했으며 이는 삼성과의 계약금과 동일한 액수다. 삼성 측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을 배신한 행위라며 즉시 계약을 해지했다고 발표했다. 사라가 충격에 빠진다. 아니야, 데이비드가 그럴 리 없어요. 제임스가 다른 기사를 보여준다. 가디언지 기사도 있어. CCTV에 포착된 결정적 순간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네. 사라가 기사를 읽으며 얼굴이 창백해진다. 윌슨은 삼성 워싱턴 사무소에서 계약 관련 회의를 하던 중 화장실에서 휴대폰으로 기밀 문서를 촬영하는 모습이 보안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후 중국 업체와의 이메일 교신 기록도 발견돼 의혹이 확실시됐다. 사라가 주저앉는다. 거짓말이에요. 데이비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라, 그때 너희 집 재정 상황이 어땠지? 데이비드 회사가 부도 위기였잖아. 사라가 15년 전을 떠올린다. 데이비드가 밤마다 술을 마시며 돈이 없다, 망했다고 중얼거리던 모습, 그리고 삼성 계약이 성사되자 갑자기 밝아졌던 얼굴. 하지만 그래도 제임스가 마지막 카드를 꺼낸다. 사라, 이것도 봐. 당시 삼성 측 변호사 성명서야. 우리는 윌슨 씨가 개인적 어려움에 처한 것을 이해하지만 기업 기밀 유출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다만 그의 가족들이 받을 상처를 고려해 형사 고발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라가 울먹인다. 삼성이 저희를 배려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네. 실제로 데이비드는 감옥에 가지 않았잖아. 단순 계약 위반으로만 처리됐고. 사라가 고개를 감싼다. 1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제임스, 그럼 저는 15년 동안 한국을 잘못 미워한 거예요. 사라, 당시 너는 임신 준비 중이었고 남편을 믿고 싶었을 거야. 인간적으로 이해해. 잠시 침묵이 흐른다. 그런데 말이야, 사라, 지금 한국을 다시 보는 게 어때? 1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어. 제임스가 새로운 자료를 보여준다. BTS가 빌보드 1위를 차지한 것, 기생충이 아카데미 사관왕을 한 것,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휩쓴 것. 이게 우연일까? 사라가 고개를 든다. 문화와 군사는 다르죠. 아니야. 모두 연결되어 있어. 한국의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가 동시에 성장하고 있는 거야. 제임스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사라, 한번 한국에 가보는 게 어때? NATO 출장 명목으로. 사라가 머뭇거린다. 하지만 15년 전의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야. 그리고 학자로서도 현장을 보는 게 중요하잖아. 사라는 레스토랑 창밖을 바라본다. 워싱턴의 밤거리가 흘러가고 있다. 과연 그녀는 한국행을 결심할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15년간의 분노와 새로 알게 된 진실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2025년 3월 25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사라가 김준석 국방부 정책관 45과 마주 앉아 있다. 통역관 없이 영어로 진행되는 미팅이다. 윌슨 교수님,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라가 긴장한 목소리로 답한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의 국방 현실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김 정책관이 태블릿을 꺼낸다. 교수님, GDP 5% 요구에 대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부터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스크린에 한반도 지도가 나타난다. 북한 지역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서울에서 휴전선까지 50km입니다. 워싱턴에서 뉴욕까지 거리와 비슷하죠. 사라가 놀란다. 이렇게 가까운 줄 몰랐어요. 북한이 보유한 장사정포 사정거리를 보시죠. 지도에 빨간 원이 그려진다. 서울 전체가 포함된다. 14,000문의 장사정포가 서울을 겨누고 있습니다. 첫 30분 안에 50만 발의 포탄이 떨어질 수 있어요. 사라가 숨을 멈춘다. 50만 발이요? 네. 그런데 교수님, 이런 상황에서 72년을 버텨온 나라가 GDP 5%를 더 써야 할까요? 김 정책관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간다. 우리는 이미 북한을 압도하는 재래식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메모하며 묻는다. 하지만 북한에는 핵무기가. 김 정책관의 표정이 진지해진다. 교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간 사라가 당황한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그건 미국이 해구산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정말 북한이 서울에 핵을 쏘면
미국이 평양의 핵으로 보복할까요? LA가 불바다가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요. 사라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자체 핵무기 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언제든 6개월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어요. 정말입니까? 우라늄 농축 기술, 플루토늄 추출 기술, 미사일 기술, 모든 것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NPT 때문에 만들지 않을 뿐이죠. 김정채관이 새로운 자료를 보여준다. 한국 방산업체 현황, 한화시스템 천궁 미사일, AESA 레이더, LIGNX1 해성 미사일, 전투관리 시스템, KAI 한국항공우주 KF-21 수리온 현대로템 K 흑표 전차, K9 자주포. 이 모든 게 순수 한국 기술입니다. 미국 기술 의존도를 점차 줄여가고 있어요. 사라가 감탄한다. 놀라워요. 이런 걸 몰랐네요. 교수님, 오후에 DMZ 견학 어떠세요? 그리고 내일은 방산업체 시찰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5년 3월 25일 오후 2시 판문점 JSA 구역. 사라가 UN 헬멧을 쓰고 북한을 바라보고 있다. 불과 수십 미터 거리에 북한 병사들이 서 있다. 가이드가 설명한다. 저기 파란 건물이 회담장입니다.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났던 곳이죠. 사라가 숨죽여 묻는다. 정말 긴장감이 느껴지네요. 72년간 이런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요. 귀환길 버스 안에서 사라가 한국군 장교에게 질문한다. 장교님, 무서우시지 않나요? 전쟁이 날 수도 있는데. 장교가 담담하게 답한다. 무섭죠. 하지만 누군가는 지켜야 하잖아요. 제 뒤에는 5천만 명의 국민이 있으니까요. 사라의 가슴이 먹먹해진다. 저녁 7시 한강공원. 사라가 혼자 걸으며 영상통화로 딸 에밀리 17와 대화하고 있다. 엄마, 서울이 어때? 에밀리야, 완전히 달라. 내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라. 한강을 바라보며 사라가 말을 이어간다. 여기 사람들은 70년 넘게 전쟁 위험 속에서 살았는데도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어. 엄마가 한국을 미워했던 거 알고 있어. 아빠 때문이었잖아. 사라가 한숨을 쉰다. 에밀리야, 엄마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아빠가 먼저 잘못했던 거였어. 엄마, 괜찮아. 응,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된 것 같아. 3월 26일 오전 성남 KAI 한국항공. 사라가 KF-20 보람의 전투기를 직접 보고 있다. 은빛 스텔스기가 경납고에 위험 있게 서 있다. 김대리 엔지니어가 설명한다. KF-21 4.5세대 전투기입니다. F-35보다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거의 동등해요. 정말 한국이 만든 건가요? 80% 이상이 국산 기술입니다. 심지어 AESA 레이더도 국산이에요. 사라가 놀란다. 레이더까지요? 한화 시스템에서 개발했습니다. 미국의 APG-84 성능이 좋아요. 다른 경납고로 이동하자. 수리온 헬기와 LAH 소형 무장 이것들도 모두. 네. 수리온은 우리 기술로 개발한 첫 헬기고 LAH는 공격 헬기입니다. 김대리가 자랑스럽게 말한다. 교수님, 한국은 이제 헬기부터 전투기까지 다 만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예요. 오후 판교 한화 시스템 본사. 사라가 천궁 미사일 시뮬레이션을 보고 있다. 화면에서 미사일이 적 전투기를 정확히 요격한다. 요격률이 95%입니다. 패트리어트보다 높아요. 어떻게 가능하죠? 이중 추진 방식과 적외선 레이더 복합 유도 시스템 때문입니다. 우리만의 기술이에요. 연구원이 덧붙인다. 사우디아라비아가 60억 달러에 구매했어요. UAE도 도입 검토 중이고요. 저녁 강남의 한 카페. 우연히 15년 전 삼성 담당자였던 박혁수 상무 55를 만나게 된다. 윌슨 교수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사라가 어색하게 인사한다. 박상무님, 안녕하세요. 데이비드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이혼했어요. 그 일 때문에. 박상무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최근에 진실을 알게 됐거든요. 박상무가 한숨을 쉰다. 실은 우리도 데이비드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가 중국 업체와 거래하려는 걸 알고는 형사고발을 안 한 것도 저희 가족을 배려해서였죠. 네, 당시 사장님이 영국 가족이 파탄나는 걸 봐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사라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28일 브뤼셀 NATO 본부 대회의실. 사라가 27개국 국방장관들 앞에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3일 전에 그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존경하는 각국 장관님들, 한국 현지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한국의 진짜 국방력. 재래식 전력 북한 대비 31 우세. 방산 기술 세계 5위 수준. 자주 국방률 80% 달성. 한국은 이미 세계 최강급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독일 국방장관이 질문한다. 교수님, 그럼 미국의 GDP 5% 요구는? 사라가 단호하게 답한다. 과도한 요구입니다. 한국은 이미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장관이 놀란다. 교수님이 한국을 옹호하신다니. 옹호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사라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연다. 한국이 세계 평화에 기여한 것들. 6.25 전쟁 이후 72년간 공산주의 확산 차단. 우크라이나 전쟁 시 포탄 100만 발 지원. 아프리카 평화유지군 파견. 전 세계 제9호 활동. 이들은 72년간 자유민주주의의 최전선을 지켜온 진정한 동맹입니다. 피에르가 놀라며 속삭인다. 사라, 너 완전히 바뀌었구나. 사라가 미소 지으며 말한다. 때로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봐야 할 때가 있어요. 3개월 후 워싱턴 자택 서재. 사라가 15년 전 파산 서류를 벽난로에 태우고 있다. 미안해, 데이비드. 그리고 미안해, 한국. 벽에는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다. DMZ에서의 모습, KF21 앞에서의 모습, 한강에서의 미소. 책상 위에는 새로운 논문 초고가 놓여 있다. 한국의 기적 분단국가에서 군사강국으로. 사라가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한다. 한국은 이제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보호하는 나라가 되었다. 우리는 그들을 존중해야 한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밤거리가 보인다. 하지만 사라의 마음은 이미 서울에 있었다. 6개월 후 그녀는 뉴욕을 사직하고 서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로 부임하게 된다. 진실은 편견보다 강했다. 그리고 한국은 그녀에게 새로운 꿈을 주었다.